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몸이 얼마만큼 더 올바른 체형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서동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스트레칭인데요.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하고요. 효과가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효과는 스트레칭을 몇 번 해서 가슴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깨가 막 이렇게 커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체형, 그 다음에 올바른 운동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스트레칭이 차지하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전이나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접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운동 전후에 실시하는 그런 스트레칭의 느낌보다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몸이 얼마만큼 더 올바른 체형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틀어짐, 체형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아마 실질적으로 뭔가 동작을 알려주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랑 같이 운동을 좀 오랫동안 했던 회원님이거든요. 근데 회원님이 어떤 동의를 얻어서 이제 뒷모습을 이제 영상에 실게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체형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고요. 대학병원을 많이 다녔다고 해요. 척추 전문 병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진단을 받고 나서 불편함이 있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학적인 소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고, 각도 자체가 많이 커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 45도로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각도가 많이 크다 보니까 설령 이제 치료적인 측면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되게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도 젊었고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불편감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존 치료, 그러니까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그런 약간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몸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랑 인연이 돼서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상담을 해요. 그쵸? 상담을 해야 제가 이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될지, 주의사항이 뭐가 있고 이분의 목적은 뭐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분의 과거 상태가 어땠고 지금 상태는 어떻고 이분의 방향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내용을 통해서 이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뭐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남들처럼 충분한 어떤 효율을 못 낼 수 있고 결과물 자체도 회원님께서 원하셨던 것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맨몸 운동도 들어가고 기구, 덤벨, 바벨, 그 다음에 기타 소도구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불편한 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요. 그리고 그 저변에는 항상 안전이라는 부분 위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랑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몸을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로 가기 위해서 충분하게 동작들이 표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요.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된 다음에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업의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수록 많은 것들을 이분한테 표현해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중간 과정도 보고 불편함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분한테 청사진도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체감을 했던 게 스트레칭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이분께서 물론 근력 운동을 위해서 오셨지만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단계들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근력 운동을 들어갔을 때랑 근력 운동만 딱 놓고 밑에는 버렸을 때의 어떤 결과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었던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굉장히 많이 해줬고요.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할수록 우리 몸은 그 동작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고 변화하게 돼요. 그에 맞도록. 운동선수들이 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할까요? 왜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훈련을 할까요? 그 동작을 통해서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학습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에 잘하기 위해서 그 동작을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운동선수들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같은 동작들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따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동작들을 습관이라 그래요. 그런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체형, 나의 신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안 좋은 습관이 많은 분들은 체형도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평상시에 올바른, 그러니까 좋은 방향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올바른 자세에 많이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습관들이, 반복적인 동작들이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동작이 이게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이런 뭐 거북목도 만들고요, 구분등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불편함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트레칭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들은 그 특정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해당 부위에 대한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스트레칭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체형적인 틀어짐이 있거나 평상시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혹은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부위에 대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좋은 방향을 학습을 해요.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 동작이 나한테 좋은 동작이구나 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방향에 맞춰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스트레칭이 나한테 좋고 어떤 스트레칭이 나한테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이것도 스트레칭이고, 이것도 스트레칭이고, 이것도 스트레칭이고, 이것도 스트레칭이고, 이것도 스트레칭이고. 그러면 어떤 게 나한테 좋은 스트레칭이냐?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 운동센터를 가거나,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그게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필요한 스트레칭들을 올바르게 숙지를 하시고 나서 그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줘야 돼요. 오늘 영상이 이제 뭔가를 막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찾아보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상태에서 많이 시청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제 거 말고도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께 맞는 영상이 있으면 그거 잘 따라서 건강하게 몸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스트레칭 시간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너 서동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